예, 제 옆에 김영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연초부터 참 이게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 청룡의 해인데 네. 진짜 불행하고 불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말에 SNS에 쓴 글에는 네. 내년은 대단히 희망차다. 왜냐? 올해만큼 우울한 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해는 정말 희망과 우리가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새해 둘째 날에 이런 참으로 네, 엄청난 일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 정말 천만다행으로 조금만 더 상황이 안 좋았다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네. 벌어졌을 텐데 그래도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소식은 정말 천운이 닿았다.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 언론이라든가 경찰에서 제대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다 뒤지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뭐 봉화마을에 6개월간 6차례 따라다녔다. 네, 네, 네. 제가 좀 약간 나온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씀드리면 또 지금 뭐 변명문이라는 것도 미리 써놓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위장당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배우는 없겠느냐. 7개월 동안에 월세 50만 원을 밀려 있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정병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은 20개의 원룸을 이 사람이 찾아야 된다. 부동산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입니다. 이건 네, 사실.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막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사건 당일 예. 오후 2시 46분 예. 경찰 첩보라면서 예. 기자들 사이에 돌았던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예. 이거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예.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경찰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그건? 예, 경찰은 이미 민주당 당원임을 사고가 나고 4시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 당시 받은 그 경찰 첩보를 소개해드리면 예. 1957년생 영등포 구청에서 근무했고 퇴직. 현재 아산 강훈식 지역구에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민주당원. 사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경찰 첩보로. 경찰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이튿날에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당원 여부를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경찰이 그 사이에 싹 스크린을 했던지. 근데 이제 당정 여부는요. 예. 당정 여부는 사실은 법원에 강제 수사 요청을 해서 네.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경찰이 자기들 이른바 정보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민주당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또 당원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제가 그날 밤에 두루두루 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네. 그 아산에서 그 사람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뭐 내가 이재명이다 이 왕관 쓰고 돌아다닌 정도라면은 아산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대단히 높지 민주당 않습니까?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라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예. 아산 강훈식 의원 지역구 당원이다라는 점은 아마 본인이 경찰에서 밝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나 민주당원이다. 아. 결국에는 이 사건을 민주당원에 의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사건을 만들려고 했고 초기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기 뭐 위해서 자작극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경찰에서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한테 그렇게 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이 진실을 드러낼 의지가 있는가? 네. 자기들의 인사권, 즉 승진 권한을 손에 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누가 될 그런 내용들을 과연 제대로 수사하고 규명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실제로 그 범행전에 작성했다는 쪽지 지금 그건 경찰만 쥐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죠. 이 수사본부는 쪽지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경찰이 얼마 전까지 이선균 씨, 예. 참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예. 이선균 씨, 월드스타 이선균 씨 뭐 이런저런 피의 사실을 계속 흘렸고 또 심지어 유서까지 TV조선에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뉴스를 어떻게 저기 TV조선이 입수를 해요? 유족들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보도한 내용을 내렸습니다만은 이런 수사 관행을 보자면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서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에게 누를 끼칠까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찰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특검으로 가야겠네요, 바로 이거.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네. 특검. 그 국민의힘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그렇게 국민의힘 워딩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사건을 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네. 예.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 생각은 범죄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또 무슨 또 음모론을 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존 언론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뉴미디어라든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그쪽에 뭐 누구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뭐 저 떠든 거하고 대비시켜. 그렇지. 그렇게 뭐 무슨 해서 뭐 저기 저 자작극이니 뭐 저 나무젓가락이니 뭐 저기 이봉규 TV에서 얘기 뭐 나왔고 종이칼이니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과 그거하고 대비시키더라고 딱. 서울의 소리에 나오신 심리학자의 그런 분석을 맞아요. 싸잡아서 그거 MBC에서 했어요. MBC에서 나 너무 충격을 아, 받았습니다. MBC가 진짜 야. 너무 줄 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악마화, 뭐 MBC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던 그자들, 야 너희들은 책임을 좀 안 느끼니? 그 너희들이 그 악마화해 가지고 이 67세의 김모가 아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재명을 제거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시민 탓을 해? 아이고 진짜 이것들은 진짜 YTN에서는 뭐 토크를 하는데 누구 뭐 그 경찰대학 누구 불러왔고 경호 문제를 얘기하는 경호. 참 이 사람들 뭐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했느냐? 문세광 생각을 했어요. 아, 문제가 유경수 여사를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지목돼 가지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국 경찰이 이제 문세광에 대해서 혐의라고 해서 내놓았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문세광에게 일본인 여성이 남편 명의의 가짜 여권을 만들어 줬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일본에서 가벼운 집행유예 처벌만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박정희 대통령 행사장에 출입 비표도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행사 당일에 고급 리무진 한 대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수많은 경찰이 배치됐고 승차 입장이라는 비표가 없는 차량은 통과될 수가 없었는데 통과됐단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 경호과장이 검문 완화 지시를 내립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인데 이상하잖아요. 경호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경호 완화 지시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문세광이 청와대 경호계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이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유경수 여사가 맞은 총이 문세광이 쏜 총이 아니다. 이건 이미 여러 차례 규명되는 그런 얘기도 거고요. 아니, 나왔었죠. 생포된 상황에서 유 여사가 네. 이 총을 맞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문세광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도관과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재판정에서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문에 상황의 위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 모범수로 살면 7년 8년 뒤에는 출소할 거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 모범수로 출소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문세광이요. 비로소 자신이 사형 집행장에 도착해서야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러범 김모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던 테러범 김모는 극우 유튜브에 함몰돼 있었고 네. 또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대화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의자고는 안 만난다. 한 번도 안 만나. 또 저기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일 때는 뭐 잡범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위원이 제1당 대표를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테러범은 아 이재명은 제거해도 되는 대상이구나. 네. 만약 내가 제거하면은 영웅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뭐 배후가 있고 누군가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군가는 뭐 극심한 경제난을 탓하더만요. 뭐 네. 월세도 못 내고 뭐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누군가의 금전적 뒷받침을 약속받고 그랬다. 저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추정도 위험합니다. 네. 적어도
악마화를 당한 이재명을 제거하면 자기는 극우 유튜버처럼 추앙받고 지지받을 수 있겠다. 이런 소영웅 심리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범행 후에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아닌지. 지금 굉장히 여유 있다고 하잖아요. 뭐 들어가서 삼국지 보고 있다면서요 지금. 글쎄 말입니다. 아, 나는 이제 영웅이 됐다. 아, 이제 난 대박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생각이 그냥 이 사람이 좀 맛이 많이 간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야, 네가 거사를 성공하면 네 앞날은 열려 라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예. 자, 문세광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낙관, 그 낙관의 태도가 나의 앞길은 이제부터 창창할 것이다라는 어떤 무언가의 믿음 때문인지. 글쎄요. 저는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 안두희가 생각났습니다. 안두희.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 그 이승만 정권 때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죠. 예. 박정희 때도 4.19 때 잠깐 도망 다니다가 네. 박정희 때 잘 나가다가 네. 무슨 뭐 군납공장도 운영하고 글쎄요. 아주 잘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김구 선생을 저렇게 살해해놓고 말이죠. 뭐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군에서 나중에 승진했었을 거다가 나왔죠. 얼마 예. 안 살. 그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일단 자기가 극우 진영에서는 이제 대접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에게 누를 끼칠까봐 이 뭐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한다 이런 미명 아래 이 사건의 단서들을 대중 앞에 공개하지 않는 태도, 이거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지금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일반 지금 언론이나 우리 네티즌들은 이것은 박근혜 때 그 뭐죠? 칼 했을 때 살인미수 커터칼. 커터칼 그 했을 때 10년 나왔어요. 예. 10년 나왔어. 살인미수죄라 그래요. 예, 10년 그 이상 나올 겁니다. 그 사실은 커터칼 그 범죄도 흉악한 범죄긴 하지만은 예. 그러나 이거는 진짜 살해 의도를 갖고 예. 계획 범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치밀하게 게다가 연습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 영상으로도 잡히고. 봉화마을 가갖고 하려고 예. 했다는 것도 나오고. 네.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표 동선을 보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입당한 시기와 6개월간 6차례 따라다닌 걸 보면 상당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1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요거는 10년 이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또 영웅으로 추앙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들이 바로 이 범죄 배후로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자들이다. 네. 라는 점도 분명히 여기서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예. 하여튼 뭐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정치적 여파라 그럴까요? 정치적 영향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그 뭡니까 윤석열이가 신년 할애식에서 뭐 한 줌도 의심 없이 수사하라 그러고 한동훈은 무슨 그리고 정무수석을 보내겠다 그러고 지금 말이죠. 또 한동훈은 뭐 빠른 키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참 아니 사실은 뭐 그자들이 뭐 직접 뭐 지령을 했다든지 뭐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볼 수는 없지만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설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암시 시그널은 그들이 충분히 주고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국정을 논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예. 물론 윤석열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죠. 정진석이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정진석인가요? 정진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단식할 때 뭐라 그랬던가요? 저 이재명 단식할 때 뭐 범죄자가 단식한다 그랬다. 범죄자가 단식해도 뭐 무죄가 안 된다 그랬나? 정확한 워딩들이 기억 안 나. 네, 그리고 저기 윤석열 쪽에서는 했던 말이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냐, 대통령이.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 차례 나왔던. 1년 반이 넘어가도록 그 제1당 대표, 제1야당 대표도 아니고 제1당 대표를 만나지조차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제1당 대표가 아니다. 네.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다. 예.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인식을 그에게 깊게 심어줬다라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정 파트너로 여긴다면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정치적 상대자로서 야당으로서 예우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테러 사건이 발발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뭐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뭐 네.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쾌유를 바란다. 하나만 한 얘기죠. 그는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윤석열이가 이제 면회가 가능할 때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된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그런 쇼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진정성 제로의 행보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문병만 가고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네. 대화도 안 한다.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극우 진영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빙의를 해보자면은 이재명은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제거를 해야 역사의 발전이 있게 된다. 이런 믿음이 그 테러범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 테러를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은 적어도 스스로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내면화를 했던 거예요. 예. 이런 기절을 우리가 보자면은 이 악마와는 정말 무서운 살인의 배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진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거는 아예 물 건너갔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갈라치기, 혐오 정치, 분열 정치, 적대 정치, 또 극우 지지 세력들을 자기 기반으로 삼는 자유총연맹, 또 교회 가고 경제난이라든가 외교 문제도 너무 심각하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아예 분열시키고 혐오하고 적대하고 대립하고 갈등시키는 이 통치자에 대해 더 진짜 이게 새해 첫날부터 뭡니까 이게? 네, 이게 투 네이션 전략이라고 두 국민 전략. 이게 뭐냐면은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만 우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탄압하고 소외시키고 그래서 지지자에게 추앙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 대통령 중에 이게 말로가 좋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혹을 느끼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이가 통치 기반이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의 정치를 보십시오. 공포 정치였어요. 대통령도 아닌데 검찰총장으로서 막 아무나 쑤셔대고 그냥 비틀고 그랬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국민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국민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 편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거에만 능한 사람이 그 국민의 대표자로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잘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이와 사뭇 다릅니다. 그 시장, 도지사 때는 굉장히 좀 선명한 개혁과 반개혁 구도를 나눠서 개혁을 선도해 왔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야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서 지고 나서 야당 대표가 된 다음에 아니 여당 대표처럼 행보한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을 위한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쟁을 배척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어요. 지금 수구 언론들이 특히 조선일보를 포함한 수구 언론들이 지금 이게 서로를 혐오하는 정치에서 이 사태가 빚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계속 그 프레임을 짜요. 그런데 적어도 이재명은 그런 정치를 안 했습니다. 국민 삶의 정치를 계속 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대자라도 만나자, 대화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어떻게든 통합 행보를 보여야 자기가 0.7%포인트 차로 진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마치 집권 여당 대표처럼 이렇게 행보를 취해왔는데 그 이제 와가지고 또 혐오의 정치의 어떤 원흉으로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언제 그랬는데.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파장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낙연과 거의 한 트랙에 올라서 있는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 4명 독수리 사형제 갈 길을 잃었다. 끝난 거죠. 물론 그들은 이제 뭐 자기들이 공언한 대로 탈당, 신당, 창당 행보를 취할 텐데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민주당 표를 갈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쳤고 아직 뭐 그 테러 이후에 여론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당은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분열 공작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 분열은 이제는 걱정할 변수가 아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태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제가 믿기로는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이런 테러까지 나지는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로써 충분히 악마화를 시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건데 뭐 테러까지 일어난 거는 이거는 자기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그런 엄청난 자기들의 악재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뭐 특검법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과 맞물린다면 앞으로 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방향으로의 상황 전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적어도 이제 민주당 내부 변수는 사라졌고 국민의힘에는 악재를 더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지금 깜빵 안에 있는 테러범 김모 67살 먹은 김모는 지금 마냥 웃을 때인가 좋아할 때인가 너의 미래가 문세광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너의 미래가 알겠습니다. 문세광일지 모르겠다. 문세광도 사형 집행장에 가기까지 이거 뭐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지금 삼국지 읽을 시기가 아닐까 예.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계속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예. 그런 말이 얘기를 안 하고 되잖아요. 싶었어요. 삼국지 읽고 있다는 게요. 예. 기자들이 보니까 변명문 미리 다 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고 말이야. 네. 참다. 보니까 이 저기 흉기를 개조했다고 하더만요. 그걸- 그러면 이건 뭐 계획 범죄가 뭐 100%가 아니라 1000%인데 이거 살아서 나오기 힘들 거예요. 경찰이 근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러면은 또 이제 총선 변수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40년대, 50년대 그 백색 테러가 이제 이루어지던 그때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말 네.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이런 야만의 정치를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이제 결국 국민에 의해서 많이 가능하고 4월 총선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